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보면은 고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주가도 역시 하락합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거나 종전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3월 고용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고용 내용하고요. 현재 미국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중에 고용이 예상하기 가장 힘든 지표입니다. 실제로 3월 고용이 시장에서는 6만 5천 명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실제로는 17만 8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실업률도 4.4%로 예상했는데요. 실제로는 4.3%로 낮게 나왔습니다. 물론 2월 고용은 당초 9만 2천 명 감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는데 실제로 13만 3천 명 감소로 이번에 미 노동부가 수정했습니다. 3개월 이동 평균 보니까 6만 8천 명입니다. 작년 평균이 1만 명이었는데요. 작년보다는 높습니다만은 2023년, 2024년 평균은 16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는 작년부터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고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은 민간 서비스업 중에서 헬스케어 이쪽에서 고용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졌었죠. 2020년 3, 4월 두 달 사이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2,187만 명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니까 2,821만 명 이렇게 고용을 늘렸습니다.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보면은 고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가 일하는 비율인데요. 장기 평균 64.9%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62%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을 덜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구 고령화 탓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균 실업주 이것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데 기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25주 안팎으로 최근에 추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찾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용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추세를 보기 위해서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을 보는데요. 이게 2023년 6월에 3.55%였습니다. 올 3월 보니까 4.33%로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중요한 거는요. 1948년부터 쭉 데이터를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에서 어두운 회색 부분이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만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올라가기 전에 혹은 그 후에 미국 경제가 예외 없이 침체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경기 침체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실업률하고 소비 심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실업률을 제가 축을 거꾸로 그려놨는데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득도 줄어드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실제로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데요. 미국에서 소비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9%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비 장기 추세를 구하고요. 소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걸 구해봤을 때 이미 추세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소비 감소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고요.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가계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은 GDP도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빠르면 하반기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최대화하고 물가 안정이죠. 현재까지 고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를 계속 넘습니다. 이번 주에 2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 그 다음에 3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특히 금요일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4%로 시장이 많이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가 상승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이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앞으로 고용 증가세는 둔화될 텐데요. 물가까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요 IB들은 금리를 내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IB마다 시각이 다르긴 하는데요. 평균 보면은 7월에 금리를 한번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12월에 금리를 또 한 번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상단이 3. 현재 75%입니다. 그런데 연말에는 평균 3.25%까지 내릴 것이다. 일반적으로 IB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전망을 하는 데가 CT입니다. CT는 미국이 6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요. 7월, 9월 세 차례는 인하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3.0%까지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보다는 미국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고용도 감소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CTU 견해에 거의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소위 테일러준 측에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본 겁니다. 미국 물가를 예상하고 미국 GDP의 아웃풋 갭을 예상해서 적정금리를 추정해 보는데요. 거의 3%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고용이 위축되면서 아마 연준이 CT 견해처럼 금리를 세 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지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실업률과 금리인데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GDP 69%가 소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죠. 금리에는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물가는 2%를 계속 넘어섰을 텐데요. 경제 성장률이 시간이 갈수록 물가 상승률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하락폭은 크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면서 부분적으로 안전자산 소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 보면은 실업률이 달러 인덱스에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상강지수 마이너스 0.58 정도 나오는데요. 그거는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 상승은 일시적이다. 다시 미국과 이란 전쟁만 어느 정도 휴전이나 종전 상태에 들어가면은 달러 인덱스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입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주가도 역시 하락합니다.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되면 기업 이익이 증가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 주가는 제가 명목 GDP로 평가해도 아직도 가대평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ER, 토빙 Q, 배당 수익률, 이런 거로 볼 때도 아직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역시 그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 주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거나 종전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추세는 실업률이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AI 거품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929년, 2000년, 2008년 미국이 큰 세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기술은 분명 경제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들어간 대규모 자국은 하게 됐습니다. 이번 AI 거품 측면에서 보면요. AI 관련주들의 거품이 발생하고 최근에 그 사무신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면서요. 경제를 더 이축시키고 실업률 더 올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미 국채 수익률, 달러 인덱스, 주가를 더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다음 방송에서는 미국의 AI 거품이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